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 강남의 최고급 일식당 룸문이 열리자마자 예비 사돈인 홍 여사가 코를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에서 향수를 꺼내 허공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칙칙. 독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벌레라도 본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그 모욕을 견디고 있는 남자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까만 흙대가 끼어 있었죠. 홍 여사는 그 손을 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소똥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있는 그 남자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업계를 움직이는 신의 손 KM그룹 강만석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노년의 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강남 사모님의 통쾌한 참교육 사연입니다. 듣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오늘의 사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기가 막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약그룹 회장 강만석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수진이가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남자 최민호,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 병원장의 아들이자 본인도 의사였죠. 조건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윗감이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민호와 통화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가끔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혹시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호 씨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까다롭다니? 저보고 예단 리스트를 보내셨는데 그게 좀 과해서요. 그리고 아빠가 과수원 하신다고 하니까 땅이라도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 의사 사위 얻는 거다고. 수진이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바라는 게 많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시였고 딸을 돈으로 흥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2년 넘게 만난 정 때문인지 아니면 민호가 중간에서 난처해 하는 게 안쓰러워서인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직접 검증해야겠다. 배경이나 돈을 보고 덤비는 거라면 내 딸을 절대 보낼 수 없다. 만석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상견례 때 아빠가 한 가지 연극을 좀 해야겠다. 연극이요? 그래. 아빠가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시골 농사꾼인 척하고 나갈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존중해 주는지 보고 싶구나. 만약 그때도 무례하게 군다면 이 결혼은 없는 거다. 수진이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며칠 뒤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최엠박 성형외과와 그 집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던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강남에 잘나가는 병원장 집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병원 확장으로 인한 수십억 원의 대출,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거액의 합의금, 거기에 예비 시어머니가 될 홍 여사의 도박빚까지 재정 상태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 딸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요구했는지 그 더러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서류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기사도 물리고 비서실장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작업복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바지 밑단에는 일부러 흙탕물을 튀겼고 신발은 10년도 더 된 다해진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화단 흙을 긁어 까맣게 때를 만들었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이 고생만 한 시골 촌노였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비서실장이 가리킨 곳에는 반짝이는 세단 대신 회사 물류팀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15년 된 1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덜덜거리는 트럭 짐칸에는 사과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죠. 만석은 껄껄 웃으며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좋아, 아주 완벽해. 수진아, 타라. 트럭은 매연을 뿜으며 강남의 화려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선 스포츠카 운전자가 트럭을 보고 코를 막으며 창문을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마저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최고급 일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발렛 파킹을 하던 직원이 트럭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달려왔습니다. 손짓이 마치 짐승을 쫓아내는 듯 했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요, 뒤로. 만석이 창문을 내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납품하러 온 게 아니고 손님으로 왔습니다. 예약했어요. 네, 손님이라고요?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석의 행색과 트럭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 예약이고 뭐고 이 똥차를 여기 입구에 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게 물 관리 안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손님들 발길 돌리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 직원은 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쪽 2블록 뒤에 공영 주차장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걸어오세요. 여기는 고급 세단만 들어오는 데라니까요. 만석은 군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만석은 오히려 딸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세상 인심이 원래 겉모습만 보는 법이야. 한참을 걸어 다시 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식당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비 사돈인 최 원장 부부와 민호가 내렸습니다. 홍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발렛 직원에게 차 키를 던지듯 건네며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차 흠집 안 나게 잘 돼요. 지난번처럼 시트 위치 바꿔놓지 말고.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는 만석과 수진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수진이 너. 설마 지금 걸어오는 거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차가 트럭이라. 직원이 입구에 못 대게 해서 멀리 대고 오느라요. 트럭? 세상에. 홍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과수원 한다더니 진짜 흙 파먹고 사는 집안이었어? 아니, 상견례 날 트럭을 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창피해서 정말. 옆에 있던 최 원장은 만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다가서는 만석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횡하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인 민호마저 수진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야, 강수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 깔끔 떠는 거 알면서 아버님을 저런 차림으로 모시고 오면 어떡해? 내 얼굴은 생각 안 해? 수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체면치레라니. 만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밥은 먹어야지. 예약된 룸에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일식당답게 분위기는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깬 건 홍 여사였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는 직원부터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 방 환기 좀 시켜줘요.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손님, 에어컨이 너무 추우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비린내가 나서 밥을 못 먹겠네. 어디서 거름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직원들은 코가 막혔나 봐요. 홍 여사는 대놓고 만석 쪽을 쳐다보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핸드백에서 손 소독제와 물수건을 꺼내 식탁을 벅벅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석에게서 세균이라도 옮을까봐 걱정하는 태도였죠. 아이고, 이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 거야. 냄새는 씻어도 안 빠진다니까. 만석은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허, 제가 농사일을 하다가 급하게 오느라 땀 냄새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사돈 어른, 이해해 주십시오. 사돈 어른? 누가 그쪽 사돈입니까?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 원장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합시다. 우리 병원이 강남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 민호 의사입니다. 수진 양이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할 때
성실하고 싹싹해서 좋게 봤는데 막상 이렇게 집안 꼴을 보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군요. 만석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자식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수진이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아이입니다. 착한 거요? 홍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한 걸로 밥 먹고 삽니까? 요즘 세상에 착한 건 무능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강남 한복판 병원장 될 의사예요. 어디 시골 과수원 집 딸이랑 급이 맞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우가 좋다고 우겨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제 속은 문드러집니다. 홍 여사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석이 묻자 홍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결혼 조건이에요. 읽어보세요. 만석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30평대 아파트 등기는 공동명의, 최엠박 성형외과 의료기기 전면 교체 비용 지원, 예단비 현금 3억 밍크코트, 명품 가방.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결혼 조건이 아니라 딸을 팔라는 매매 계약서 아닙니까? 만석이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해와야 의사 사위 얻는 겁니다. 과수원 하신다면서요? 땅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마련해 오세요. 땅 파먹고 살 거 아니면 자식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하셔야죠. 만석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생각도 같은가? 민호는 만석의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친구들 장가가는 거 보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개원할 때 처가에서 건물 해오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수진이 많이 사랑하지만 현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버님이 조금만 무리해 주시면 저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 씨,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니? 내가 알던 최민호 맞아? 야, 울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너 버리는 줄 알겠다. 우리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만석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놈들한테 내 딸을 맡기려 했다니. 만석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트럭 짐칸에서 가져온 사과 상자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이 사과 한 상자가 전부입니다. 땅을 팔 생각도 아파트를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똥 배짱 부리시는 거예요? 홍 여사는 벌떡 일어나 사과 상자를 발로 뻥 찼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현금을 가져오라고요. 냄새나게 진짜. 사과가 바닥에 뒹굴었고 룸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참다 못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세요? 홍 여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떤 분? 사과나 따는 촌로 주제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흙 묻은 돈이라도 가져오면 감지덕지 받아줄까 했더니 아주 염치가 없으시네. 그 순간 만석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검증은 끝났고 결과는 불합격. 아니,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농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다. 지금 청담동 일식당 건물주한테 바로 연락해. 이 건물 내가 오늘 당장 매입한다고 전해. 웃돈을 얹어서라도 백지수표를 써서라도 오늘 내로 계약서 써. 최 원장 부부는 멍하니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다 전화하시는 겁니까? 건물 매입이라니요? 허세 부리시는 거예요? 만석은 전화를 끊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제약팀장 받고,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최엠박 성형외과 거래 장부 가져와. 그리고 우리 그룹 계열사 전체에 공문 띄워. 오늘부로 최엠박 성형외과에 들어가는 모든 약품, 보톡스, 필러, 의료기기 공급 전면 중단한다. 위약금 내가 낼 테니까 당장 끊어. 전화를 끄는 만석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모자를 뒤집었습니다. 모자 안쪽에는 금색 자수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KM그룹 회장 강만석 국내 1위, 아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그룹. 최 원장의 병원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약품 공급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네 병원 건물이 우리 그룹 소유 부지 개발 구역에 있는 건 알고 있나? 다음 달 임대 계약 만료지? 재계약은 없는 줄 알게. 내일부터 짐 쌀 준비해야 될 걸세. 아니, 짐 쌀 필요도 없겠군. 병원 문 닫게 생겼으니. 만석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최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 뉴스에 나오던 KM그룹 강 회장님? 최 원장은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옆에 있던 홍 여사는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KM그룹이라니? 저 촌 늙은이가 무슨 회장이야?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어디서 가짜 명함 파가지고 사기치는 거라고. 홍 여사가 악을 쓰자 최 원장이 아내의 종아리를 걷어찼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어. 입 안 닥쳐? 뉴스도 안 봐? 저분은 진짜라고. 최 원장은 바닥을 기어서 만석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등산화 위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병원 문 닫으면 저 빚더미에 앉습니다. 제발 공급 중단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홍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소똥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사람이
남편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제게 거물이라니. 홍 여사도 허둥지둥 의자에서 내려와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까 그건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원래 농담을 좀 짓궂게 해요. 아이고, 사과 상자가 어디 갔더라? 제가 다 주워 담겠습니다. 홍 여사는 바닥에 뒹구는 사과를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진 사과를 옷자락으로 닦으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회장님. 사과가 아주 꿀 사과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예요. 만석은 차가운 눈으로 발밑에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벌레 취급하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니. 더럽다. 내 옷에서 손 떼시오. 만석이 차갑게 일갈하자 홍 여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만석은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할 말 없나? 민호가 울상을 지으며 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랑하잖아. 응?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우리 엄마가 잠깐 실언하신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수진이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민호 씨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가 역겹다. 흙냄새 난다고 코 막을 땐 언제고 돈 냄새 맡으니 사랑이 샘솟나 보지? 수진아,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나한테 했던 모욕들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우린 끝이야. 수진아, 가자. 여긴 공기가 탁해서 더는 못 있겠다. 만석과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살려달라는 최 원장 부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와 민호의 애원만이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최엠박 성형외과에는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약회사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병원에 납품했던 약품과 기기들을 모조리 회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 가져가면 수술은 어떻게 하라고요? 간호사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약금은 KM그룹 법무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우리는 회수 지시만 받았습니다. 보톡스, 필러, 마취제까지 모조리 빠져나가자 병원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예약했던 환자들이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가 된 KM그룹 자산관리팀에서 퇴거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2주 내로 비워주십시오.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긴 최 원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KM그룹 회장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강남 바닥에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신용도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금 20억 다음 달까지 상환하셔야 합니다. 20억이요? 당장 현금 융통이 안 되는데
갑자기 상환하라니요. 은행 지점장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홍 여사가 사치와 도박으로 날린 돈을 메우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드러난 겁니다. 이 여편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썼어? 빚이 10억이라고? 최 원장이 소리를 지르며 집기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이 병원 관리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민호놈, 여자 하나 관리 못해서 굴러들어온 복을 차? 내가 싹싹 빌었어야지. 홍 여사는 아들 탓, 남편 탓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서로 탓만 하며 싸우는 소리가 매일 밤 그들의 고급 아파트 담장을 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와 병원 건물, 집기들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던 날, 홍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알거지라니.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룹 내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걸음 삼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칠애보다는 마음을, 조건보다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석 회장 역시 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그 낡은 트럭을 타고 보육원과 양로원에 봉사를 다녔습니다. 15년 된 트럭은 이제 행복을 실어 나르는 트럭으로 불리며 KM그룹의 상징이 되었죠. 어느 늦가을 수지는 재단 행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도심 외곽의 한 허름한 설렁탕집에 들렀습니다. 이 집이 국물이 진국이래요, 이사장님. 그래요? 따뜻한 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수진이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물이요. 주문은 뭘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한 앞치마. 바로 홍 여사였습니다. 홍 여사도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들고 있던 물통이 바닥으로 쾅 떨어졌습니다. 수진이니?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홍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냄새난다며 향수를 뿌려대던 그 도도했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손은 습진으로 벌겋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죠. 홍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다오. 우리 민호 대리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합의금이 필요해. 내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서. 홍 여사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진은 조용히 비서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렁탕 2그릇 값이랑 물통 엎지른 거 청소비예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아주머니, 저 아세요? 저는 아주머니 같은 분 모릅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수진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수진의 뒤로 홍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복을 걷어찼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던 음식물 냄새 속에서 홍 여사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가슴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식당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서 낡은 트럭을 몰고 아버지가 오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봉사 끝났니? 집에 가자. 만석 회장이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달려가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두 부녀에 태운 낡은 트럭이 노을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벤츠보다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투박한 껍질 속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지 아니면 화려한 포장지 속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진정한 명품은 몸에 걸친 옷이나 타는 차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그 사람의 품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홍 여사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하트 꾹 눌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